지금 실질적인 영부인인데,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본인이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가의 중요 대소사를 본인 마음대로 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또 역사 이야기에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연산군 시절에 국가를 전향했던 장녹수 모습이 떠올라요. 예, 이건 완전히 뭐 똑같습니다. 아니 장녹수가 제한대군이라고 하는 그 대군집 여종이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연산군을 만나게 돼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이 사람이 온갖 국정을 농단을 하고 그것이 연산군의 실각 내지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뭐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아요. 또 좋고 한데 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진작시키는 일 하고, 또 뭐 반려견 관련해서 그런 정책 만드는데 또 참여하는 일 좋은데,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남북관계 문제까지 나갔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나중에 그 과거 역사에서 잘못된 사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인의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발언했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들리기는 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뭐 이편 내편이 아닌데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말이 이렇게 그 비문이 많고 앞뒤가 안 맞지요. 표현도 서툴고요.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시대의 대통령 부인한테 아유 내가 정치를 뭘 알아요. 저는 그냥 우리 대통령님 편하게만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뭐 자기 일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인식을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나라 일과 또 외교와 국방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는 그런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 걱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게 들리고 이런 발언들을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정권 잡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정권을 잡습니까? 우리가 김건희 씨를 찍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때 선거 때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정욱 교수. 네. 내가 정권 잡으면 저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 몫을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외교부 에이스가 의전비서관으로 왔어요. 근데 의전비서관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김승희라고 하는 자기 측근이 가 있어요.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으로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내용들의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만 정보를 인풋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등장부터는 실질적으로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의 모든 행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외국에 나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15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명품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생각을 상식적으로 합니까? 남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말씀, 북한 주민의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발언 쉽게 못해요. 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상 빙의이거나 대통령으로, 아니면 대통령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전 그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쉽게 사인을 말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라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대통령실에 내에서는 막강한가를 그야말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들립니다만 맨 처음에는 설마 이렇게 했던 분이 많고, 김두수 대표, 예.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인사까지 만약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건 정말 다른 문제가 되죠. 예. 일단 대통령실에 상당히 본인 그 지인들을 꼽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로 발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내용 중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게, 미국 갔다 왔은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도의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악수를 다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세계 각국의 의장대 사열에 김건희 여사가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사회를 받는 일들이 또 벌어졌고, 그러니까 발언과 행동 여기에서 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 보이고, 또 대통령실 사진을 공개하는데 그 사진에 대통령은 사라졌거나 대통령 뒤통수만 나온다든가 아주 옆모습 아주 작게 나오고 본인이 딱 가운데 든 사진이 그 대통령 사진실에 상당히 뭐 4분의 1 막 이렇게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이럴까? 이 정말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뭔가 권력 관계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고와 태도 내에서 모든 게 저게 보여지는, 이번 이 서울의 소리의 이야기에 의하면 영상과 이 자료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심했던 일,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 특검의 제목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별법이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하고 내용에 연결되어 있으면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권력 관계이냐, 그러면 이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문제라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걸 이제 국회 유권 해석을 받아서 만약에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번 특검에 추가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